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비상대책회의에 소집된 위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호영 대구 수성구 을 국회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현권 비례대표 국회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비상대책회의 소집에 응해주셔서 귀한 걸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워낙에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이렇게 특별위원 네 분으로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서로 좀 친하세요? 다 잘합니다. 잘 아시는 거 맞죠? 저희 예. 녹화 전에 말을 한 말씀도 안 하셔가지고 어느 두 분은 지방선거 때 이 경북 전국의 유의한 자한당 소속에 이렇게 됐잖아요. 두 분은 저한당 한국당. 네, 자유한국당. 네, 알겠습니다. 광역자치장 당선자이기도 하고 교환 근무를 또 하시더라고요, 두 분은. 네, 두 분은 우리 대구 경북이 함께 상생해서 또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야 될 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환 근무뿐만 아니라 또 국장급도 교환 근무하고 네.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사생결담은 좀 보셨나요? 예, 뭐 지역의 현안에 관련해서 토론을 잘 하시는 것 같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많고 재미있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주 보셨죠? 임미애 의원님이 또 저는 이쪽에 자주 봅니다. 앉는데 저희가 특별히 임미애 의원님 자리 마주보는 자리에 배치를 했어요. 만족하시나요? 예. 네. 오늘 저희가 특별위원 이렇게 소집이 예. 된 거잖아요. 그래서 호칭은 위원님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 괜찮으시죠? 예. 이렇게 오늘 위원회 시작을 해볼 텐데요. 특별위원 네 분을 모신 이유가 있죠. 바로 1년 전 이전 후보 지역을 선정하고도 결과가 계속 지지부진했던 대구 경북의 핫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인데요.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과 또 앞으로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공항이 지금 이제 완전히 포화 상태가 돼요. K2 군공항과 대구 국제공항, 민간공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따로따로 옮기는 게 아니라 같이 통합해서 신공항을 건설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통합 신공항 건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투기 소음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못해서 학교 유리창을 3중으로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경북으로 가까이 오니까 이용하기가 수월한 측면이 있고 사실상 군사공항 이전이죠. 원래는 군사공항이 주인인 거고 민간공항이 그중에 일부가 새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조기 대선이 있어서 대통령 선거한다고 한 6개월 늦어지고 또 국방부 장관이 2번 바뀌었잖아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것은 대구 경북의 대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권영진 시장님이 그때 그 일을 하시려 그러면 몇 선 더 하셔야 될 텐데 그 소멸 지역에 얼마나 희망을 불어넣느냐. 경북이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실제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소수이고 다수의 사람들은 불편함을 또 감수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아마 대구 경북을 앞으로 먹여 살리는 새로운 신성장 거점이 된다. 효과가 나와. 네,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결이 다른 이야기, 의견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저희가 결담을 미리 좀 요청을 드렸는데 이 위원님의 결담 먼저 듣고 가죠. 대구에서 왜 통합신공항을 이전하느냐. 그대로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소 잡아서 개 잡은데 옮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신공항 가는데 대구공항이 지금 이제 완전히 포화 상태가 돼요. 네. 비좁다, 소 잡았다. 소 잡아서 가까운데 좀 늘은 데로 옮기기 위해서 통합신공항을 옮기는데 간단히 우리말로 하면 소 잡아서 개 잡은데 늘은 데로 간다. 이렇게 그 말씀을 알아들으셨어요? 처음에 못 알아듣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네요. 아는 척 하려고 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면 뭐 경상도 사람들 다 아니까. 이 안동 MBC를 보는 분들은 대충 다 알아듣죠. 네. 소 잡아서 개 잡은데 늘은 데 정해서 가는구나. 한마디로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정부가 관계기관 회의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대구공항 이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게 하자라고 의견을 모았는데 그러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지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 이렇게 신공항을 이전해야 한다는 필요성 언제부터 왜 나오게 된 거죠? 이거는 오래전부터 나왔고요.
대통령 선거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 선거 그때부터 이거 공항을 이전해야 된다. 영남권 신공항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추진이 돼가지고 MB 선거 때,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이게 늘 영남 지역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이명박 대통령 선거 때는 가덕도가 밀양을 놓고 싸우다가 다 무산이 되고, 그다음에 다시 박근혜 대통령 때 다시 가덕도 밀양을 놓고 싸우다가 김해를 확장하는 걸로 결론이 나면서 네. 대구 경북에서 무슨 소리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러니까 그러면은 대구공항을 통합신공항을 해서 이전하자. 이게 2016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면서 그때 이제 군공항 특별 이전법을 그 전에 만들어낸 그것을 추진을 통합신공항 같이 하면서 말씀하셨듯이 공항이 대부분 무슨 신공항 이전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이 공항은 대구 통합신공항, 통합자가 꼭 붙는단 말이죠.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신공항이에요. 신공항이 새롭게 공항을 건설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금 대구공항의 특성이 민간공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K2 군공항과 대구 국제공항 민간공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따로따로 옮기는 게 아니라 같이 통합해서 신공항을 건설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통합신공항 건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이렇게 한 번에 이전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구 통합공항, 신공항 이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또 있을 것 같아요. 1950년경부터 이제 전투 비행장을 대구지검 동촌 자리에 가지고 있었는데 네. 소위 우리나라 주력 전투기들이 대부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기들이 자주 뜨고 내리니까 그 소음이 엄청나서 대구 시민들의 고통이 대단히 많고, 또 민간 공항은 지금 수용 한계를 넘어서 이대로는 확장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공항이든 민간공항이든 다 옮겨야 될 사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옮기니까 통합신공항 이전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이고요. 지금 그 동촌 지역은 전투기 소음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못해서 학교 유리창을 3중으로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1년에 그 소음으로 인한 보상이, 손해배상이 국가 예산에서 수천억이 나가는 그런 정도니까 네. 빨리 옮겨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전을 하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이전하게 되면 우선 소음은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민간공항 청사가 좁은 문제도 새로 넓은 곳에, 우리 지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넓은 곳에 지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럼 공항 안전 문제나 편의성에서는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안전성은 다 검토해서 적지를 후보지로 올려놓은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용 가능성은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구에서 멀어지니까 조금 불편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경북 지방에서는 또 경북으로 가까이 오니까 이용하기가 수월한 측면이 있고, 새로 옮기는 공항이 정해지면 그곳에 오는 도로나 이런 접근성이 아주 많이 개선되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들이 해결될 만큼 불편을 좀 감수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 말씀인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소음하고 제가 안전성 문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대구에 있는 K2와 대구 민간공항은 전체 부지를 합치면은 210만 평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번에 옮기는 데는 464만 평 2.3배로 확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소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주민들은 다 이주를 시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고요. 소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은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소음 문제 때문에 이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비행기를 못 띄웁니다. 이제 이번에 옮기게 되면은 24시간 다 비행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공항이 되는 것이고, 군 입장에서도 보면은 지금 도심 너무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F-15K라는 대한민국 최신의 전투기가 훈련도 제대로 못 합니다. 군 입장에서도 오면은 마음껏 훈련할 수 있는 작전이 용이하고, 네. 또 민간공항은 굉장히 넓고 소음 피해나 안전이나 이런 문제 없이 좋은 공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랑치고 가재 잡고 뭐 이런 공항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좋은 점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전 후보지가 두 곳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선정이 됐는데 의성과 군위가 됐는데, 선정된 지 1년이 넘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죠? 현재는 군위하고 의성 두 군데가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두 곳에서 신청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이제 사실상 군사공항 이전이죠. 원래는 군사공항이 주인인 거고 민간공항이 그중에 일부가 새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공항이 이전되고 나면 그 이후에 민간공항에 관한 시설이나 접근성을 개선하는 문제나 이런 것은 또 별도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된 거죠? 예정 후보지 2곳만 선정이 된 거고 앞으로의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런 문제에서는 대구시에서 국방부와 지금 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전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국방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전 사업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네. 군공항을 이전. 그것은 이제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이 돼서 하는데 국무총리실에서는 연말까지 결정하겠다 이랬으니까 연말까지 되는데 우리 대구시장님이 그동안 주로 국방부와 상대를 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이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3천억을 지원하겠다고 양 지역 군의와 의석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 지역에서 합의를 했고 그래서 이전 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절차에 따라서 주민 투표하는 기간에 공고하고 하는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원래 이전을 대구시가 국방부에게 신청을 한 거죠. 이거는 네. 군공항이니까 국방부 거지 않습니까? 대구시가 국방부에게 이전 신청을 한 거고 국방부가 받아들여서 논의가 됐는데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국방부가 얘기하는 이전 비용과 대구시가 부담하겠다는 비용 간의 격차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격차가 있어서 서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무조정실에서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이 협의를 조정을 해서 앞당긴 거죠. 이제는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에 관한 서로 간의 그 조정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순서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에 관해서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대구시가 새로운 군사공항을 지어주고 그 기존 기지를 팔아서 그 비용을 대는 이런 구조인데 국방부나 공군이 요구한 것이 대구시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과도하게 많이 요구를 했어요. 지금 아닌 말로 남북이 전쟁의 위험성이 없다 그러면서 전방은 다 무장 해제하면서 공군 기지는 우리가 볼 때는 최인류로 최고 비싸게 지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 의견이 좀 안 맞았는데 저희들 정치권에서도 노력하고 또 대구시나 경북도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이제는 그게 거의 좁혀진 겁니다. 되는 걸로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시간이 좀 지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개를 크게 끄덕끄덕 하셨는데 아니 지금 이제 원래 이 공항이 통합 이전되는데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민간공항이 가는데 군공항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군공항이 가는데 민간공항이 따라가잖아요. 그럼 이거는 법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게 주 의원님 말씀하셨던 기부대 양해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늦긴 늦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모든 절차는 지금 국방부 장관이 중심이 돼서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예비 후보지 정하고 난 이후에 또 조기 대선이 있어서 대통령 선거한다고 한 6개월 늦어지고 또 국방부 장관이 2번 바뀌었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바뀌면 새 장관이 와서 업무 파악하는 데 시간 걸리고 또 김 의원님, 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하고 국방부 간의 기지 사업비 규모에 대해서 또 견해 차이가 있어서 하는 이런 과정들이 거쳐서 시도민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은 우리하고 똑같이 시작된 광주라든지 수원공항은 아직 예비 후보지도 못 정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이전 후보지 2곳이 있고 서로 받으려고 하고 최종 후보지 결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늦다 이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백조가 왜 천천히 가지만 발은 막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거였군요. 네. 지금 빨리 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에 대한 이 위원님의 결어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죠.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것은 대구 경북의 대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늘 말씀했는데 우리가 50년, 60년대 농사 짓고 살 때는 우리가 대구 경북이 생산성도 1등이고 인구도 1등이고 그리고 산업화 시대 그대로 우리가 중간 정도는 하고 살았는데 지금 세계화 시대 가니까 공항이 없으니까 우리가 점점 변방으로 밀렸습니다. 대구 경북이 나뉘어진 것도 있지만은 변방을 밀렸기 때문에 이 통합신공항, 간무공항을 만드는 것은 대구 경북 최대 역사다.
그래서 이걸 꼭 성공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장함까지 느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권영진 위원님의 결단 또 들어볼까요? 통합신공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또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근데 2015년까지 대구공항을 보면 그때까지는 적자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발전을 하면서 지금은 400만 명이 넘게 이용하는 공항이 됐어요. 흑자로도 바뀌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전에 더 힘을 실린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전을 했을 때도 이 이용객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요. 지금 공항 이용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술급수적인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우리가 영남권 신공항 얘기할 때 2040년까지 영남권에만 항공 수요가 지금 한 1,800만에서 4천만까지 늘어난다고 했는데 지금은 전망은 그보다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구공항 사실은 4년 전만 하더라도 100만 이용하는 공항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티웨이 보고 오사카 노선을 하나 띄우자라고 했더니 수요가 없다고 안 띄웠습니다. 그래서 손해보면은 1년에 대구시가 3억을 대주겠다고 했습니다. 네. 오사카 노선을 한번 해봤습니다. 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사이에 21개 국제 노선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돈 하나 주지 않더라도 지금 수요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공항도 이제 비좁고 오려고 하는 항공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공항이 좁아서 못 받을 지경이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들고 그리고 노선을 늘리면은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지금 경남 울산에서도 그리고 지금 심지어는 서울에서도 SRT 타고 이 공항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을 얼마나 두고 얼마나 편리한 공항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공항의 수요 활성화는 걱정 안 해도 될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공항 있습니다. 수요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대구 공항이 100만에서 400만을 갔듯이 이 저가 항공의 힘입니다. 네. 저가 항공의 힘이고 또 남북한 시대가 열리면 우리가 저 백두산을 간다, 평양을 간다. 뭐 자동차 몰고 가기보다는 다 비행기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또 러시아, 중국이 많이 더 열릴 거고 그러면은 우리 저가 항공에다가 그런 연결을 갈 때가 많이 생기면 대구 공항이 폭주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대구 공항뿐만 아니라 그 시대 가면은 우리 예천 공항, 울진 공항, 포항 공항도 다 새롭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 대구에 외국인들이 오면은 외국인들은 울릉공항도 만듭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얼마나 공항 수요가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외국 관광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수요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이제 나중에 더 토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노선에 그걸 많이 띄울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들을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더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폭주할 거다. 물론 저가 항공에 있어서 기차 타는 것보다 어떨 때는 또 쌀 때가 있더라고요. 서울 가는 건 그렇기도 한데 이 대구공항이 이렇게 많은 이용객들이 있는 건 전국 국제공항 중에서 위치가 너무 좋아서 워낙 쉽게 갈 수 있어서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대구공항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는 접근성이 좋다는 거. 그렇죠. 아주 이용하기에 편리하다는 점이죠. 인천공항을 가면은 멀기도 멀 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도 굉장히 길고 그건 대구공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항을 이전한다 하더라도 현재 공항의 성공 요인인 이 접근성이 용이한 거, 편리한 거 이것은 그대로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투자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항철도라든가 이런 그 인프라 투자를 확실하게 해서 접근성을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항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두 분 말씀에 동의합니다. 특히 앞으로 이제 신남방 정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은 동남아와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고 특히 또한 북방 경제 이 부분도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면 현실화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결국 그렇게 가야 사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 우리가 통합 이전하는 신공항이 신남방 정책과 북방 경제를 개척하는 그 역할이 충분히 주어질 수 있다고 봐요. 예. 접근성만 잘 확보를 예. 한다면 이용객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확보될 수 있을 말씀이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거기에 좀 더 하고 싶은 것이 네. 대구공항의 성공 요인이 단순히 접근성이 좋아서만 성공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접근성의 이점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항공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이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든지 또 지금 점점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앞으로는 접근성이 조금 어렵더라도 기본적인 수요 자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공항은 확장돼야 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구 시민 입장에서는 좀 가까운 데서 이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예. 민간 공항은 놔두고 군 공항만 이전하자 이런 의견 많잖아요. 그런 의견 많습니다. 많고 실제로 지난번 대구시장 선거나 이런 데서도 민간공항은 두고 군공항만 가자. 네. 그런 주장이 꽤 있었습니다. 저는 또 오늘 걱정한 것이 이 민주당 후보들이 그런 주장을 해서 아직도 그런 주장을 하는지 좀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통합공항이 답이라고 아마 정리된 것 같아서 다행이기도 하고요. 대구시 입장으로 볼 때는 민간공항 대구에 남고 군공항만 보내면 제일 좋죠. 그쵸. 제일 좋은데 현실적으로 소음 많은 군공항만 받을 데가 전혀 없습니다. 첫째, 군공항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군공항이 나가고 나면 민간공항이 존치되려면 활주로를 그대로 써야 되는데 그 재원 8조 넘는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이기는 하지만은 현실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방안이다. 그 점을 우리 시도민들이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여객도 관광객 여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은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공항이 없어서 지금 변방으로 처지는 이유가 물류공항입니다. 물류공항. 공항이 물류공항이 돼야 되는데 대구공항은 현재에서 물류공항이 어렵습니다. 그 할주로도 안 될 뿐더러 물류공항을 하기 위해서는 공항을 더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 공항을 지으면은 물류공항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인근에 있는 구미공단 또 포항공단 이런 데가 살아나고 또 심지어 공항을 만들면 인근에 산업도시가 또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질 새로운 활력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물류공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해야 된다.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객 중심, 물류 중심 이게 여객 중심은 사람 위주로 한다는 네, 거고 예. 물류는 물건 위주로 한다는 거죠. 여객 중심으로도 하지만 물류를 할 수 있는 물류공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신공항은 할주로 길이나 큰 비행기를 뜰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기 때문에 물류공항으로 활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공항과 함께 가서 그 공항의 부지를 이제 개발을 해서 비용을 대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투기나 여러 가지 난개발이 우려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이거에 대한 대처 방안은 어떤 근데 게 그거야말로 저는 기호라고 생각하는 게 네. 그 옮겨가고 난 비행장 자리가 개인 자리라면 개인이 뭐 상업시설로 쓰고 함부로 난개발이 되는데 전부 국가 소유입니다. 네. 그리고 대구시와 국가가 협의해서 그것을 개발을 하는데 소위 공공용지 부분을 높이고 가장 쾌적하고 토지의 효용을 잘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공개발이 되기 때문에 난개발이나 이런 우려는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 다만 개발이 잘 돼서 그 인근의 땅값이 올라가서 인근이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있는 자리 자체는 가장 모범적인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럼 전혀 걱정을 안 해도 그 될까요?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는 대구가 완전히 새로운 도시가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지금 208만 평 이렇게 했는데 좀 더 땅을 찾아가지고 지금 210만 평 이렇게 하는데 210만 평을 새롭게 개발하는데 적어도 한 7, 8년 후에 개발하게 되는데 그때는 신기술로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권영진 시장님이 그에 대해 야망찬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 우리 시도민들께 한 말씀만 드리면 부산이 수영 비행장을 옮겨서 36만 평을 개발한 땅이 센텀시티입니다. 그렇죠. 그 100미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전부 다 여기가 대한민국 부산 맞느냐 이할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여의도 국회가 있는 그 땅도 원래 비행장 땅이었어요. 여의도 비행장. 그 옮기고 난 다음에 여의도 80만 평이 새로운 금융 중심, 국회가 10만 평을 차지하고 그 땅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여줍니까? 그거보다 수십 년 후에 새로 개발되는 대구의 도시는 어떤 도시겠나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부산을 능가하는 그런 새로운 도시가 되리라 생각하고
말로만 듣던 스마트 시티가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뭐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좀 말씀을 나중에 미래 도시가 되는 건가요, 대구가? 예, 대구시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굉장한 기회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땅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거든요. 권영진 시장님이 그때 그 일을 하시려 그러면 몇 선 더 하셔야 될 텐데. 오늘 가장 크게 웃으셨어요. 아니 우선은 올 연말 돼서 최종 부지 선정이 되면은 그 공항 옮기는 것은 최종 부지 선정이 8부 능선을 넘어서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작업들도 우여곡절은 있겠지만은 통합신공항 건설은 저는 무난하게 되리라고 보고요. 이제는 우리 대구 경북이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이 대구는 그러면 나가고 난 210만 평을 어떻게 대구의 미래 먹거리로 그리고 대구의 랜드마크로 잘 개발하느냐가 중요하고 또 경상북도는 옮겨간 그런 공항을 중심으로 물류단지를 어떻게 만들고 산업을 어떻게 해서 경북의 대구에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가치를 만드는 공항을 만들 거냐. 그리고 또 대구 경북이 힘을 합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얼마나 좀 대구 경북 어디에서나 골고루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공항이 되는 접근성을 높이느냐. 이렇게 하는 일이 우리가 중요할 거고요. 대구는 후적지를 어떻게 개발할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도 여러 차례 했지만은 이제는 완전히 발상을 바꾸어서 우리가 정말 수변이 있는 수변 신도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다양한 랜드마크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개발하는 청사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더 조밀하게 치밀하게 이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부산의 센텀시티나 싱가포르의 마리아 베이나 또 저 말레이시아의 푸트로자야를 능가하는 신도시를 만들면은 이것이 아마 대구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을 앞으로 먹여 살리는 새로운 신성장 거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 이제 개발은 그 시장님 이야기 들었죠. 네, 잘 들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엄청 도시가 좋을 것 같아요. 만들어지는데 오는 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을 짓는 데만 우선 약 10조가 듭니다. 우리 지역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경북에 지금 우리 지역에 10조 투자한 그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유의 대역사다. 그리고 인근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경북에서 도에 TF팀을 만듭니다. 곧 세계 공항 전문가. 공항을 지을 때도 우리가 간섭을 해야 되면 나라에 우리가 공항을 지을 때 얼마나 잘 짓는지 간섭을 하는 우리가 직접 설계팀 만들어가 그 어떻게 간섭을 하고 인근 도시를 어떻게 만들 거냐.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접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전부 계획을 만드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이 의성 그 지역은 지금 뭐 30년에 뭐 소멸한다.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 소멸 지역에 얼마나 희망을 불어넣느냐. 경북이 완전히 새로워진 겁니다. 대구 경북이 세계적인 도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청사진을 들으니까 가슴 와. 벅차죠. 아유, 근데 이게 너무 그러네요. 그 다른 지역의 군사공항 이전은 추진이 굉장히 늦다. 네. 그런데 오히려 대구 경북이 빠른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지역에 이게 늦은 이유는요. 아무도 군사공항을 안 받겠다 그래요. 워낙 시끄럽고 워낙 시끄러우니까. 사실 예. 받는 입장에서는 도움될 게 크지 네.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군사공항을 군사 공항만 받을 네, 때요. 우리 지역으로 와라. 이렇게 하는 곳은 군의하고 의성밖에 없어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얼마나 지역의 형편이 어려우면 그 시끄럽다는 군사공항까지라도 받아가지고 내 지역을 어떻게 한번 발전시켜 볼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고요. 그 지역에 대한 그 진짜 실질적인 혜택이나 기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현재 이제 유치에 적극 나서시는 분들이 대형 토목 사업인 건 분명하지만 이게 토목 사업이 진행되고 나 보면 실제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소수이고 다수의 사람들은 불편함을 또 감수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지역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군의로 가든 의성으로 가든 그 지역에 대한 확실한 보상책과 나머지 추가적인 여건 개선이 분명하게 뒤따라야 된다.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인 혜택이나 기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군사공항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K-25 이게 막 날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비행기는 갈수록 더 첨단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속할 때의 소음은 더 커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전 지역에 대한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은 확실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민간공항은 그 소음에 대한 피해가 자동으로 보상되도록 돼 있어요. 네. 법에 의해서. 그런데 군사공항은 피해를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소송을 제기해야 감정단이 나와서 판정을 하고 그것을 이제 배상을 해주거든요. 이런 식의 절차는 굉장히 시간적으로나 인적으로나 소모적이죠.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군사공항에 대한 소음 피해도 주민이 자동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적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그 80에클까지가 보상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도시는 85에클, 중소도시는 80에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오게 되는 공항은 완전히 농촌, 정말 조용한 곳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소음 피해 기준을 달리 해놓은 거는 시끄러운 데는 원래 시끄러웠으니까 좀 이렇게 참을 수 있는 이런 게 되지만 정말 조용한 곳은 이게 소음이 조금만 더 높아져도 피해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80에클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농촌 지역으로 이게 오게 되는 거니까 이 피해 보상에 대한 기준도 하향 조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가장 피해가 심한 것은 그 축산 농가들이거든요. 네. 축산 농가들에 대한 이 피해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군공항만 이전했을 때 받을 사람 없죠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인구 소멸 지역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 K2에 근무하는 인원이 9,000명이 됩니다. 네. 9,000명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민간공항에 또 근무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됩니다. 그런 인원들이 오게 되면은 당장 그런 데 기여하는 것도 큰 거죠. 큰 것이기 때문에 이 군공항을 너무 이게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옮겨오는 공항은 대구에 있는 공항보다도 면적이 2.3배나 다 넓혀서 다 땅을 수용해서 합니다. 85에클 내에 들어가는 주민들 같은 경우 전부 다 이주 대책을 세워 보상해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물론 그것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추가적인 소음 피해가 있으면은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소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그 폐해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은 경북에서는 받지 말자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근데 민간공항과 또 같이 가기 때문에 서로 받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민간 부분들을 너무 또 중요한 걸로 강조하면 대구에서 보내지 말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적절하게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통합공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너무 어느 한쪽만 보면 너무 좋기만 하고 너무 나쁘기만 하니까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사공항만 옮겨가라는 말은 수원이나 광주가 아직 한 발도 못 대고 있는 것처럼 옮기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신뢰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음 문제 사실 심각하죠. 그런데 자꾸 이제 민도가 발달해 가면서 국민들에게 국가가 참아라고 요구하는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합공항 이전되는데 소음의 기준치도 낮아질 테고 피해가 있으면 점점 더 쉽게 보상하는 쪽으로, 그것은 저희들 정치권에서 책임을 지고 우리 옮겨가는 지역에서 피해를 안 입도록 입법 조치를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기술이 좋아지는데 이 소음은 왜 못 잡나 모르겠어요. 이거 잡으면 이런 문제 다 해결될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지금 대구공항이 크기가 210만 평이라고 하셨는데 그중에 민간공항이 5만 평입니다. 5만 5.3. 평. 예. 군공항이 이제 원래는 203만 평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재물조사를 다시 하면서 한 7만 평을 찾아서 군공항이 210만 평, 민간공항이 5만 3천 평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군사공항에 요만큼 있는 요만큼 민간공항이 새 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집이 이사 가는데 새 빵을 놔두고 가라는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전을 했을 때 크기는 어떻게 되는 비율은? 아, 그것은 아까 아니, 말씀하신 대로 활주로는 네. 민간공항은 민간공항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예. 군 활주 공항이라는 게 활주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네. 소위 청사는 얼마 되지 않는데 대구의 민간공항이라는 청사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활주로는 이제 본이라는 말을 쓰는데 네. 활주로 두 번 중에서 하나는 전적으로 군사용으로 쓰고 나머지 하나를 공동으로 쓰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옮겨가는 통합신공항은 활주로 두 번 중에서 한 번은 완전히 민간이 쓰도록 해서 이 착륙하는 민간 비행기가 기다림이 없이 많이 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청사 자체도 지금은 400만이 넘어가면서 수용이 어려운데 좀 쾌적하게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류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옮겨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생결담 저에게 물으면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렇게 사생결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결담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 아직 결혼 말씀 안 하셨는데 결혼 이제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경북도 좋아지고 대구도 좋아진다고 보면은 되는 겁니다. 통합해서 옮겨가면은 우리가 대구는 소음 피해 고도 제한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신성장 거점이 생겨서 좋은 것이고 경북은 정말 제대로 된 공항 부분들이 경북에 옴으로써 대구 경북이 골고루 제대로 된 공항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항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는 다 지혜를 모아야 되는 거죠. 네. 결담을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예.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대구의 수건 사업이긴 했잖아요. 워낙에 오랫동안 끌었는데 그동안 경상북도를 비롯해 정부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러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돌아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사실은 예전에 영남권 신공항을 만들자 그래서 네. 우리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는 밀양공항이 적지다. 그다음에 부산은 가덕도 공항이 적지다 이래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에 맡겨서 과연 어디가 적지인지를 알아보자 그랬더니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안이고 네. 그다음이 밀양이고 가덕도는 좀 어려운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해신공항을 확장을 하고 그 대신에 대구는 통합신공항 이전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부산을 중심으로 자꾸 이미 폐기된 가덕도 신공항을 다시 만들자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출신이고 공약도 가덕도 하겠다고 해놓은 상황이니까 저것 때문에 우리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사실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정리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은 세계적인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신중한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린 상황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가덕도 공항을 주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난점도 많을 뿐만 아니라 부산의 지역 이기주의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국가적인 소중한 재원을 낭비하고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에도 장애가 올 수 있다는 우려를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이 근거는 없지만은 가덕도 공항을 좀 하려고 우리를 달래려고 빨리 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실 생각도 해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통합신공항 절차가 빨리 결정돼서 가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덕도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는 네. 이거 막 우리 지역과 관계 없으니까 당신들이야 가덕도 하든지 말든지 하고 그냥 놓아둘 것이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가덕도 공항을 하는데도 몇 조가 6조인가 얼마가 드는데 그러다 보면 한정된 재원 가지고 우리 공항 하는데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걱정 때문에 안 된다고 끝까지 반대할 것이냐 그런 또 저희들이 이 갈등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는 군공항 특별 이전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 민간은 차지하는 부분이 아주 적습니다. 그 한 1조 내로 민간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민간 땅도 지금 한 5만 평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팔아가 쓰고 또 모자라면은 재정을 좀 투입해야 되는데 그건 뭐 별로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그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적이 저기 만약에 가덕도 가면은 많이 투입돼서 우리 거 못 할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는데 우리는 현물로 땅을 받았는 겁니다. 210만 평을 땅을 받아 현물로 받아서 그걸 우리가 팔아가 우리 능력으로 팔아서 공항을 짓는 겁니다. 그럼 이미 우리는 돈을 다 받은 겁니다. 절차에 따라서. 네. 그 재정으로만 하면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나라 살림이 어려우니까 내일에 한 3조 투입하겠다 해놓고 또 그때 돈이 없다 1조만 하고 연기하다 보면 한 10년이 걸릴 수 있는데 이거는 2025년까지 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땅 팔아가 우리가 짓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가덕도가 되든 김해가 되든 영향을 안 받고 우리 길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가덕도를 가려고 하면은 그때 5개 시도에서 합의하에 김해를 확정한 겁니다. 그러면 옮기려면 또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는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가덕도를 놓고 알고할 시기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길을 우물쭈물하면 큰일 난다. 우리 길을 빨리 가자. 이 결단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는 빨리 해야 되고 그러나 한 번 정해진 국가 정책을 저렇게 선거를 앞두고 저는 의도를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덕도는 법을 4개나 바꾸어야 하고 환경 오염도 심하고 일본 간사이 공항에서 예를 보듯이 공항으로서 적지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걸 추진하는 거를 우리 지역이 아니니까 그냥 알아서 하라고 둘 것이냐. 이건 나라 일이니까 이건 자원 낭비가 안 된다 하고 막을 것이냐. 그것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민해봐야 되는 게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가덕도인지. 네. 5개 시도 단체에서 합의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옮기려면. 우리 영남하고 호남하고 감정적 대립이 아주 높았고 그래서 다 함께 괴로웠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요즘은 영호남의 갈등이 많이 해소됐고 그런데 저는 이 공항 문제로 인해서 대구 경북과 부울경이 또 갈등하는 형태로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어떻게 이게 그래도 좀 속도를 내게 됐는가 이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는 여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에서 주민이 뽑아주신 시장님과 지사님이 전격적으로 합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이면 그것은 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협력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방부와 대구시가 의견 조율이 덜 되고 있는 부분을 총리실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조정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정부 여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겁니다. 이걸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김해 확장하는지 뭐 가덕도 신공항 가든지 어쨌든 간에 뭔가 결정이 나면 거리상으로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대구나 어디에 있든 그럼 노선 더 많고 큰 데로 가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의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해공항과 대구공항은 서로 경쟁하지만 또 보완적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대구공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55년 적자공항에서 2017년 흑자공항으로 중국 노선 3개밖에 없던 곳에서 21개 노선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온 게 김해공항이 없어서 된 게 아니에요. 김해공항이 있지만 서로 보완 경쟁하면서 이걸 커왔기 때문에 김해공항 확장되더라도 우리가 옮겨가는 공항은 옮겨가는 대로 경쟁을 갖출 수 있고 또 수요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고요. 가덕도로 가는 거는 그거는 우리 대구 경북 공항은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지금 김해공항 그래도 대구에서 달리면 1시간 15분이면 가잖아요. 가덕도는 가게 되면 대구에서 2시간이 넘게 걸려요. 사실상 인천 가서 타나 가덕도 가서 타나 똑같기 때문에 영남권 신공항이 대안으로 가덕도를 우리 대구 경북 공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예요. 않을 텐데 우리 내부에서 자 결정이 됐지만은 민간 공항은 두고 군공항만 옮기자
우리나라 공공항, 민간공항 다 오지만은 또 이 소음 때문에 나는 반대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부산, 경남, 울산에서도 그런 얘기 있을 수 있어요. 또 뭐 가덕도 계속. 근데 그 사람들 뜻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그 부분들에 우리가 민감하게 대응하면은 이게 괜히 연관도 없는 문제를 우리 스스로 자꾸 연관을 지어서 영향받을 필요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년에 400은 대구공항이 400만이 넘었잖아요. 네. 근데 그 김해공항은 1,700만이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제 크잖아요.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에 대구공항도 그보다 더 빨리 또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김해공항하고 대구공항은 서로 다른 위치와 역할이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네, 그럼 주호영 위원님의 결어 들어볼까요? 우리 통합신공항과 관련이 조금 없을 수도 있지만은 이 논의 전체 과정에서 보면 국가 정책이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데 선거를 앞두고 혹은 무책임하게 무슨 이 포퓰리즘적인 제안을 하는 것은 참으로 좋지 않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따라가면 나라 망한다. 이렇게 결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날리셨어요. 선거를 앞두고 표를 따라가면 나라 망한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건 위원님의 결단 들어보죠. 날자, 날아보자꾸나. 대한민국의 위기는 지방에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차별 없이 균형적으로 성장을 해야 크게 멀리 갈 수 있는데 지금 지방이 전체적으로 지방 소멸 시대거든요. 이 지방을 살리는 길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우리가 통합신공항을 이전해갖고 대구, 경북이 힘을 합쳐서 상생의 모델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먹을거리를 마련해 나가는 이 행위는, 이 일은 정말 큰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대구, 경북이 대한민국의 지방이 한번 날아보자꾸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즘 나비도 이제 나올 때인데 날아보자꾸나 하셨어요. 비용 문제를 저희가 또 한번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워낙에 큰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이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뭐 이게 돈이 모자라기 여기를 개발하는 이익으로 공공항 지어주기는 비용이 모자라기 때문에 네. 대구시가 막대한 부채를 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법상으로는 대구시가 부채를 안고 싶어도 부채를 못 안게 돼 있어요. 지금은 국비도 투입할 수 없고 시비도 투입할 수 없어요. 그다음 여기가 만약에 여기 옮겨가는데 8조 들었는데 여기 15조 이익이 났다. 7조를 대구시가 갖고 올 수 있느냐? 그것도 갖고 올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이게 균형점을 맞추도록 법이 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오랜 이 국방부하고의 이전 비용 산정 기존 부지 가치 산정에 대해서 시간이 걸려서 대체로 이쪽은 한 8조, 이쪽은 9조에서 9조 2천억 이렇게 제시해서 전문가들이 보고 이 사업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안 되면 안 됐지. 대구시가 빚질 이유는 없는 사업인데 자꾸 사람들이 이 사업 방식을 모르니까 대구시가 막대한 빚을 떠안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분 의원님들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추진이 되면서 뭐 구체적인 비용 산정은 또 한번 하나의 후보지를 정하고 나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은 정확하게 비용이 나올 텐데 그때 좀 지역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면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소용이 없을 것 제가 같은데. 마침 이야기하고 싶은 대목이었는데 네. 땅을 팔아서 옮겨가는데 우리 대구시장님이나 경북지사님이 이렇게 애쓰잖아요. 이게 사실 대구시나 경상북도 사업이 아니에요. 군공항이든 민간공항이든 전부 국가시설입니다. 나라가 알아서 원래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불편하니까 우리가 나서서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마치 우리 일인 것처럼 돼 있지만은 사실 나라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죠. 사실 대구시로 보면 군부대가 광역시 안에 7군데인가 있는 데가 대구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대구 시민들이 나라의 안보를 위한 희생이 6.25 이후 지금부터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땅을 팔아서 옮겨가고 하기는 하지만 제 욕심 같아서는
나라 돈으로 새로 짓고 그 땅 몽땅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대구 발전하는데 다는 아니라도 얼마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 우리가 목소리를 좀 내서 딴 데 보세요. 광주라든지 딴 지역은 육군 부대 있는 것도 다 밖으로 이전했는데 우리는 그 시끄러운 거를 다 대구 시민이 너무 오래 참아준 거야. 그래서 이제는 더 참지 말고 나라가 좀 보상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국회의원분들과 지방자치단체장 분들은 얘기를 하셨는데 또 일반 주민, 시민 여러분은 우리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분들의 의견 어떻게 하면 반영이 좀 될까요? 절차로 남아있죠? 저는 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과정에 네. 그래도 의견을 수렴할 영역이 있다면 어떤 협의체 같은 걸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구를 하나 가지고 네. 거기에 제기된 민원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관계되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해결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청회도 열리지 않나요? 예, 우리 도청에서 뭐 벌써 공청회 한번 했고요. 네. 토론회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대구 시민, 경북 도민들이 공항 이전이 어떻게 되느냐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많이 알려야 됩니다. 잘 모르는 가운데 나쁜 소문이 돌고 또 기대 이상의 요구가 있다든지 이래 하면은 우리가 장애가 되니까 이것을 많이 알려서 이 옮기는 과정이 어떻게 되고 하는 장애는 뭐고 그 문제점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고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뭐 의견 수렴 기관도 하나 만들어서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에서 정말 다 해주면 너무 좋지만 그러나 지방 분권 시대가 왔기 때문에 공항 지역가 너희들이 운영해라 하면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도 좀 제한하고 너 지금 남북한 시대 좋아졌는데 왜 자꾸 더 연습하려고 하느냐. 좀 기다리라. 민간을 좀 더 활용하겠다. 이런 시대가 될 걸로 믿고 지금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러면 남은 과제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정치권도 긴밀하게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각 당의 입장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면도 있는데 우리가 대구 경북 의원들만이라도 통합 신공항 이전을 위한 논의를 위해서 무슨 현안이 있을 때 만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의원들 전체를 다 넣어도 좋고 아니면 몇 분이라도 해서 현안이 생길 때마다 시장님이나 지사님이 이런 문제가 있다 하면 우리가 논의하고 하는 이런 걸 하나 좀 만들어서 운영하면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까지 그런 제안을 안 했던 이유는 조금 방향이 다르다는 생각을 해서 안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통합신공항 조기 이전으로 뜻을 모았으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협의체를 하나 만들도록 제안을 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저도요 오늘 오면서 그 자유한국당의 TK 발전 협의회죠. 예. 회장님이시고. 협의 회장님이시고 전임 회장이시고 저희 이제 대구 경북 발전 특별위원회가 있고 제가 위원장을 맡고 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여야가 그리고 행정 대표께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지역에서 의논하는 이 자리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국회는 뭐 거기서 우리가 또 싸우더라도 지역에 와서 지역의 문제는 또 다르게 합의할 수 있고 얼마든지 토론해갖고 그 건설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위원회가 서로 이렇게 파트너해서 서로 상설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좀 만들면 어떻겠는가? 예. 예. 그래서 통합공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함께 그 자리에서 논의도 해보고 지금 포항 지진 가는 문제도 이 문제가 정쟁으로 자꾸 발전하고 진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지역의 중요한 문제인데 발전위원회하고 우리 특별위원회가 이렇게 서로 협의체 만들어서 같이 논의도 하고 오늘 큰 성과를 하나 정말 아주 훌륭한 아유,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네요. 두 분 정말 오늘 결론을 훌륭하게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여당도 야당도 TK 발전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거는 뭐 지역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래 봐도 뭐 지역을 위하는데 여야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앙 정치가 갈라져 있으니까 이게 합치지를 못해서 저희들 좀 답답했는데 두 분 협의회 회장님들께서 이제 이거는 합치는 논의기구를 만들자 하니까
시장이나 도지사 입장에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조만간 좀 빨리 만드시면 저희들이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보고하라 그러면 보고할 거고 또 같이 협의하자면 하겠습니다. 예. 조만간 뭐가 하나 큰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김영현 네. 제 결어도 네. 흥묘, 백묘, 홍당, 청당 이렇게 했어요. 흥묘, 백묘, 홍당, 청당. 예. 네. 그러니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잡는 게 고양이 할 일이듯이 빨간 당이든 파란 당이든 일을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공감이. 예. 그 일을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 예. 네. 오늘 이렇게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해서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을 놓고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셈법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서로 공존하는 상생을 통해서 모두 함께하는 공생하는 미래를 찾는 것 아닐까요? 우리 사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